안녕하세요. 영국 런던에 있는 이건입니다. 자, 조금 전에 토트넘이 브라이튼 원정을 갔습니다. 브라이튼에게 0대1로 패배를 하고 왔습니다. 해리 케인이 없으니까 토트넘이 상당히 무기력한 팀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경기 토트넘은 졸전을 펼치면서 0대1로 졌고요. 케인이 빠진 토트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인은 토트넘에서 상당히 절대적인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오늘 경기를 보면서 사실 이제 케인이 토트넘에서 해준 역할이 너무 많았어요. 허리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그리고 또 바로 내주면서 볼 배급도 해주고, 그러니까 받아주고 리턴도 해주고 잡고 볼 배급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해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케인이 리그에서 12골 11도움, 거의 뭐 토트넘의 공격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의 리그 12골 그리고 6도움도 이 해리 케인 선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의 공격에서 엄청나게 큰 그런 비중을 차지하던 케인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케인 선수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느냐? 사실 없죠. 무리뉴 감독도 케인은 케인이고 그 누구도 케인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리뉴 감독은 조금 전형을 바꿨습니다. 3-4-2-1 전형을 냈는데 공격 조합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와 베일 선수가 뒤에서 좀 있고 베르베인 선수가 앞선에 섰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베일에게 좀 2선에서 조율을 해주고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베르베인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드는 역할을 많이 맡겼던 그런 무리뉴 감독의 심산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베일 선수의 역할이 중요했어요. 이제 중원에서, 그러니까 케인 선수가 하는 것처럼 좀 받아가지고 중원에 이제 볼도 유리하게 흐르게 하고 볼도 배급을 해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베일 선수의 움직임이 그렇게 넓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베르베인이 많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뭔가 하려고 했었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그에 따라서 움직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자체가 베일 선수가 워낙 오늘 경기 내내 은폐만 너무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경기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이 토트넘의 공격력이 많이 떨어졌고, 이 수치상으로도 보면 볼터치가 베일 선수가 31번밖에 안 됩니다. 베일 선수가 61분을 뛰었거든요. 그런데 31번이다. 뭐 61분 뛰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45분 뛰고 교체됐던 산체스가 이제 같은 31번 볼 터치를 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베일 선수의 볼 터치가 너무 적었던 거는 결국에 플레이에서 관여하는 게 너무 적지 않았느냐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장면 보시게 되면 은돔벨레 선수가 탈압박을 하면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때 베일 선수가 너무 멀찍이 있잖아요. 조금 거기서 움직여주면서 조금 더 이 은돔벨레 선수로 그러니까 다가갔었으면 은돔벨레 선수가 패스를 해주고 그 타이밍에 손흥민 선수가 빨리 세도를 하면서 베일 선수가 또 왼발로 잡으면서 바로 논스톱을 이렇게 때려주기 좋은 위치였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손흥민 선수에게 좋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줬을 수도 있었을 텐데 베일 선수가 내려오는 게 좀 늦었어요. 그러면서 은돔벨레 선수가 넘어지면서 볼을 겨우 이제 공간으로 줬고, 그래서 베일 선수가 어쨌든 간에 그 손흥민 선수에게 넘기긴 했는데 그게 너무 늦었어요. 조금만 베일 선수가 한 발자국만, 조금만 한 반 타이밍만 더 빨리 갔었어도 그런 좋은 찬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 아쉬웠고요. 그냥 베일은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어요. 옆에서도 밑에서 이렇게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흘려주고 빠지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머릿속으로 그러다 보니까 흘려줬을 때 뒤에 있던 은돔벨레는 그냥 멍하게 있다가 볼이 뺏기면서 또 역습도 내주고 뭐 그런 식의 플레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늘 베일 선수의 좀 플레이가 아쉬웠고, 그러니까 이제 볼 배급의 한 축, 베일 선수라는 축이 무너지다 보니까 베일은 그냥 오른쪽 측면에서 멀뚱멀뚱 서 있기만 했고, 그러니까 베르베인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손흥민 선수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만큼 또 고립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왔던 거고, 어쨌든 베일이 무너지니까 은돔벨레 선수만 혼자 고군분투를 한 거죠. 은돔벨레 선수 사실 은돔벨레 선수가 잡으면 케인이나 뭐 손흥민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내려와 줘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날은 아무도 안 내려오면서 상당히 좀 아쉬웠고, 결국 은돔벨레가 잡았을 때
이 브라이튼의 수비수들, 허리 미드필더 라인들의 엄청난 견제를 하면서 은돈벨레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이 패스 줄기가 상당히 적었다. 그리고 은돈벨레 선수는 결국 무리하게, 일단 볼은 나가야 되니까 무리하게 이제 탈압박 드리블을 하다가, 물론 이제 탈압박을 많이 하면서 드리블은 많이 했었습니다만 키 패스로 연결되는 그런 드리블들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은돈벨레 선수는 그냥 힘만 쓰고 결국에는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받으면서 계속 상대 미드필더 수비수들한테 좀 까였죠,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데미지를 받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전체적으로 허리에서 풀어주는 그런 모습이 안 나오면서 공격이 조금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고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케인 선수가 없으니까 볼이 제대로 오지를 않죠. 손흥민 선수가 많이 고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무리뉴 감독의 생각이었다면 베일이 손흥민 선수와 베르베인 이 뒤쪽에 있으면서 은돈벨레와 함께 볼을 주고 받으면서 뭔가 이렇게 패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베일은 그냥 멀뚱멀뚱 오른쪽에서 그냥 툭툭 치다가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자, 베일 선수가 그렇게 멀뚱멀뚱 하다 보니까 베르베인,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함께 베르베인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베르베인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만큼 위에 있어야 될 베르베인 선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 오늘 90분 팀에서 48번 볼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 48번 볼 터치 중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잡은 볼 터치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을 거 그랬으면 그래도 손흥민 선수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 터치를 많이 가져가면서 슈팅이라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후반전에는 이 측면으로 가긴 했지만 그걸 감안한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터치도 적었고 고립이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으면 상대 수비수도 두세 명이 계속 따라 붙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뭔가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그런 활동 반경 자체가 많이 떨어졌었고, 그랬을 때 다른 선수들이 이제 그 볼을 주고 받으면서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가장 아쉬웠던 장면이 전반 29분 장면이었는데, 사실 12월 달에 아스널전 그리고 브라이튼전의 그 이제 29분 장면 둘 다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밑에 옆에 이제 왼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스널전에서 골을 넣었던 상황인데, 역습 상황에서 케인의 패스를 받아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이때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레길론 선수가 옆에서 왼쪽에서 오버래핑을 하면서 헤드를 하니까 손흥민 선수 앞에 있던 홀딩이 레길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살짝 이쪽으로 갔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아스날 수비수들의 그 간격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 앞에 공간이 생긴 거죠. 그때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바로 오른발로 감아차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 브라이튼전 이 상황에서도 29분 상황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베일 선수의 볼을 받아가지고 패스를 받아가지고 딱 수비수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딱 벌어졌어요. 근데 보면 어차피 반대편에서는 베르베인이 가고 있었지만 뭐 손흥민 선수 D라든지 베일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세도를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레길론처럼 세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 이 브라이튼의 수비수들은 바로 앞에 한 명 있죠, 그 옆에 또 한 명 있죠, 이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슈팅 그런 코스도 알고 슈팅 그런 길을 알면서 그 공간에 미리 이렇게 막았다라는 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아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는 거기서 드리블을 치다가 슈팅할 각도도 안 나오고 슈팅할 공간이 안 나오니까 베르베인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면서 베르베인 선수의 슈팅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후반 30분 상황에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슈팅까지는 갔죠. 하지만 뭐 골키퍼한테 걸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손흥민 선수는 고립이 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별로 이게 슈팅 2번밖에는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오늘 경기 상당히 큰 아쉬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수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수비가 열일했어요. 사실 그 정도면 정말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나중에는 뭐 완전 골키퍼까지 제쳐진 거, 네, 브라이튼이 코놀리 선수가 슈팅했는데 그거를 막 달려가지고 토비가 달려가지고 막아내고 뭐 여러가지 정말 몸을 던지고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토트넘 공격수들은 수비수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밥을 제대로 사야 되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토트넘의 수비진 딱 한 장면, 그러니까 실점하는 장면이 좀 아쉬웠는데,
그때 이제 그 그로스가 주고 빠지는데 벤 데이비스는 이미 늦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센터백의 한쪽을 담당하고 있던 로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아예 멍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점유하면서 그쪽에 이 뛰어들어가는 크로스를 계속 견제를 해줬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돈이 자기 바로 앞에 있던 선수, 물론 이제 이해는 해요. 자기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 선수를 본다고 스타트가 늦었고 결국 다시 크로스의 컷백이 나오면서 브라이튼의 선제골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제일 또 아쉬웠던 게 오늘 오른쪽 수비를 계속 시소코가 맡았거든요. 오른쪽 윙백, 그러니까 전반전에는 토트넘이 3-4-2-1 전형을 쓰면서 3백으로 나섰잖아요. 그러면서 오른쪽 윙백으로 나섰고, 후반전에는 이제 산체스를 빼고 비니시우스를 넣으면서 4-2-3-1 전형으로 바꿨는데, 이때 오른쪽 풀백의 자리를 시소코가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산체스를 빼고 비니시우스를 넣었고 계속 공격이 필요하니까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 시소코가 잘해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라멜라라든지 뭐 루카스를 넣으면서 공격을 이제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 부분을 이해를 하지만, 애시당초 이 오리에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오리에가 지난번 리버풀전 끝나고 뭐 요리스랑 싸워가지고 지금 불화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리에를 아예 데리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조금 뭔가 이 외부 사람들은 모이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그랬으면 무리뉴 감독은 경기 끝나고 이게 테크니컬적인 문제였다라고 했고, 또 시스코가 잘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도어티라든지 자페 탄강가라든지 이런 측면 수비 위주 자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차라리 물론 공격수를 넣기도 해야 됐지만 그쪽 오른쪽 공격이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도어티라든지, 물론 뭐 요즘에 도어티 좀 아쉽긴 하지만 뭐 탄강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바꿔가지고라도 오른쪽에서의 그런 측면 수비수들의 오버래핑을 조금 더 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토트넘은요 브라이튼에게 0-1로 지면서 이제는 선두권 다툼에 뛰어들 여지는 많이 없어졌다고 봐요. 이제는 현실적으로 리그에서는 4위권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토트넘은 목요일에 또 첼시와 맞붙게 되죠. 또 그 경기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리뷰 앤 분석, 그리고 그 전에 프리뷰 등등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